딸아이 또래 청년들이 면담을 요청하는 봉투를 받고 가슴이 아팠다. 흑수저 청년들은 저 같은 부모가 없어서 저희 아이처럼 합법적이더라도 제도를 누릴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 면담을 요청하는 봉투를 준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전태일이라는 단체입니다. 청년 노동자 단체인데요. 이쪽에서는 이 청년들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최근의 논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전태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소한 분을 위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청년전태일은 2016년 2월에 창립을 해서 예. 그 청년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네. 주요 활동으로는 이제 구의역 긴군 추모 행동이나 네. 아니면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 집회 등을 주최했던 단체입니다. 네. 실례지만 김종민 대표님도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이신가요? 예, 저는 올해 34입니다. 그럼 좀 약간 넓은 의미의 청년이겠네요, 그죠? 예. 예. 그 조국 후보자한테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봉투를 건넸다고 이거 이유가 뭐죠? 이제 조 후보자 딸 논란이 있을 때 네. 서울대 고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이질적이고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논문 1저자 타이틀을 달고 대학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득권들끼리 어떤 사퇴 논쟁에 대해서 네. 여기 이제 끼지도 못하는 청년 노동자 당사자들의 99%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조국 후보자에게 초청하는 좀 이런 제안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서 촛불 집회를 하는 학생들도 역시 기득권을 누린 기득권층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의 일반 청년들은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 특히 이제 뭐 교육 문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실 텐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번 조국 후보자 논란을 보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제 계급적인 이제 박탈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산과 이제 소득이 어쨌든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저희가 GDP가 3만 불이 넘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김용균과 같이 그 산업 현장에서 죽는 청년들이 있고 좀 이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부가 계속 대물림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산업 현장에 죽는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조국 후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나 했었습니다. 예. 어제 기자간담회를 보면은 예를 들어 권력 층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관심이 많았는데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고 흑수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행동이 아니라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딸 논란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길 좀 바란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 여부가 되냐 안 되냐에 상관없이 이제 여전히 딸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흑수저 청년들 존재하고 결국 이 조국 후보가 말이 아니라 이후에 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함께 할 거냐 그 행동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화를 좀 하자라고 봉투를 건네시고 실제로 면담이 성사가 된 건 아니었죠? 예, 저희가 이제 초청했던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그러면 이제 그 청년 전태일에서 조국 후보자 없이 어떤 모임을 하신 건데 거기서는 어떤 정리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국 후보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한번 그 날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을 좀 보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조 후보자가 아마 알고 어저께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 커피 타임이라는
별명을 쓰시는 분이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도 기득권을 누리면서 다른 기득권을 비난했던 것 같네요. 뭐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예. 사실 이제 예전에 뭐 정유라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예. 뭔가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비판을 할 자유도 없다. 이렇게 보긴 또 쉽진 않잖아요. 예. 이게 좀 그쵸.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얘기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얘기했던 핵심적인 얘기 중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공정성이 결국 1% 사이에서의 공정성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해서 적어도 네. 그 총학생회가 한 문장이라도 얘기했다면 아. 저는 그것에 대한 진정성,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아하. 그거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 서울대나 고려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결국 네. 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의 어깨에 의해서 사실 네. 그 대학에 들어갔던 건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청년들은 네.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네. 일을 해야 되는 좀 이런 현실과 너무 대비된다. 그런 데서 이제 그 행동들이 약간 이질감과 박탈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성명서나 뭐 발언 같은 걸 하면서 예. 자기들의 뭐 입시 문제 이런 거 말고 전체 청년들의 문제를 한마디라도 좀 언급을 했으면은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런 어떤 뭐 1%의 청년들 말고 전체 청년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제 크게는 이번에 논란이 했던 입시 제도가 이제 학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과로 어떤 공교육에 충실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변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입시 제도가 뭐 수능 확대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결국은 공교육 누구나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받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기에 충실하면 갈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취임 초기에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상위 10% 대학생들이 가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어떤 고용 안정성과 임금을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로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태준 님이요. 청취자분 중에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이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난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비난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감수성이 서울대 학생들이 본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부모 어쨌든 이른바 사교육 시장에서 부모의 재력과 어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 없이 자기와 조국 후보자의 딸 이렇게만 비교하는 거는 사회 전반의 어떤 공정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도 그런 학종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그냥 교과 공부 열심히 하면은 대학 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학교 외의 교육은 다 사교육이고 사교육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자기의 교육격차 들어갈 수 있는 교육격차가 나는 거고 이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 얘기했습니다. 강남 좌파 맞다. 금수저 맞다. 그런데 강남 좌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자들은 꼭 보수여야만 하느냐. 진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보여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국 후보자가 이번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 SNS 글을 통해서 어떤 진보적 입장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입장을 많이 냈었는데 실제 그럼 그게 행동이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입시 과정을 보면서 완전 딴 세계 사람 이질적인 세계를 봤던 거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진정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김용균이 죽었을 때 정말 그 삶
그리고 제주시청 이민호가 죽었을 때 네. 정말 그 삶에 공감했나. 네. 그 삶에 공감했다면 정말 제도적으로 네.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인사였는데 제도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년 전태일 김종민 대표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9월 3일 화요일 아이고 이 시간이 58분에 끝나는군요. 여기 57분으로 적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문자 하나 읽어드리죠. 최현선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길 즉 불법 탈법이 사라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부끄럽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 있으면 99%가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이죠. 9월 3일 화요일 오늘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경래 최강시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